2023년 1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10번부터 이어가 봅니다. 자, 229 배전선로에 ABC 3개의 수용가가 접속되어 있다. 이 배전선로에 최대 전력이 9300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선로의 부동률을 구하라. 자, 부동률은 서로 같지 않음을 의미하는 부등호, 여러분 아시죠? 그걸 의미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전력분의 개별 수용 전력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1회 전기산업기사 실기 10번부터 이어가 봅니다. 자, 229 배전선로에 ABC 3개의 수용가가 접속되어 있다. 이 배전선로에 최대 전력이 9300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선로의 부동률을 구하라. 자, 부동률은 서로 같지 않음을 의미하는 부등호, 여러분 아시죠? 그걸 의미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합성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전력분의 개별 수용 전력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하나의 이해가 되니까요. 이걸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즉 어떤 선로에 ABC가 수용가가 접속돼 있다는 거죠. 배전선로에. 즉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A, B, 지금 C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꺼번에 쓰는 최대 전력이 9300이었다는 것은 이 셋을 다 합한 그 최대 합성 수용 전력, 이 값이 지금 9300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A 수용가는 설비 용량이 4500인데 수용률이 80%라는 의미는 A 수용가는 설비 용량을 다 씁니까? 그렇지 않죠. 뭐 우리가 에어컨이 있고 또 난방기가 있다고 치면 동시에 쓰진 않으니까 그걸 고려한 것이 수용률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장 많이 쓸까는 이 설비 용량, 즉 A는 4500에다가 그 수용률인 0.8을 곱한 만큼 계산해 보면 48, 32, 58, 40, 3600을 얘는 가장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비수용가도 5000을 다 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 0.6을 곱한 값, 그것이 얘가 가장 많이 쓰는 전력. 또 C도 얘와 얘를 곱한 값이 가장 많이 쓰는 전력이니까 그 개별의 최대 전력의 합이 바로 분자에 오게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하나의 이해가 되니까요. 이걸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즉 어떤 선로에 ABC가 수용가가 접속돼 있다는 거죠. 배전선로에. 즉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A, B, 지금 C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꺼번에 쓰는 최대 전력이 9300이었다는 것은 이 셋을 다 합한 그 최대 합성 수용 전력, 이 값이 지금 9300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A 수용가는 설비 용량이 4500인데 수용률이 80%라는 의미는 A 수용가는 설비 용량을 다 씁니까? 그렇지 않죠. 뭐 우리가 에어컨이 있고 또 난방기가 있다고 치면 동시에 쓰진 않으니까 그걸 고려한 것이 수용률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장 많이 쓸까는 이 설비 용량, 즉 A는 4500에다가 그 수용률인 0.8을 곱한 만큼 계산해 보면 48, 32, 58, 40, 3600을 얘는 가장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비수용가도 5000을 다 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 0.6을 곱한 값, 그것이 얘가 가장 많이 쓰는 전력. 또 C도 얘와 얘를 곱한 값이 가장 많이 쓰는 전력이니까 그 개별의 최대 전력의 합이 바로 분자에 오게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면,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하나의 이해가 되니까요. 이걸 한번 계산 한번 해보면, 즉 어떤 선로에 ABC가 수용가가 접속돼 있다는 거죠. 배전선로에. 즉 이렇게 변압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A, B, 지금 C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꺼번에 쓰는 최대 전력이 9300이었다는 것은 이 셋을 다 합한 그 최대 합성 수용 전력, 이 값이 지금 9300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자, A 수용가는 설비 용량이 4,500인데 수용률이 80%라는 의미는 A 수용가는 설비 용량을 다 씁니까? 그렇지 않죠. 뭐 우리가 에어컨이 있고 또 난방기가 있다고 치면 동시에 쓰진 않으니까 그걸 고려한 것이 수용률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장 많이 쓸까는 이 설비 용량, 즉 A는 4,500에다가 그 수용률인 0.8을 곱한 만큼 계산해 보면 48, 32, 58, 40, 3,600을 얘는 가장 많이 쓰게 된다. 이렇게 판단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비수용가도 5,000을 다 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 0.6을 곱한 값. 그것이 얘가 가장 많이 쓰는 전력. 또 C도 얘와 얘를 곱한 값이 가장 많이 쓰는 전력이니까 그 개별의 최대 전력의 합이 바로 분자에 오게 된다. 그 뜻이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유도 전독이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는 우리가 회전수가 9,500이라는 얘기는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 속도와 회전자 속도가 있죠. 그 중에서 얘는 회전자 속도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동기 속도라고 하는 용어 있었죠. NS로 표현하고 얘는 P분의 120F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NS는 P분의 120F에서 동기 속도는 여기 극수 6극 대입하고요. 50Hz 여기에 대입해 주게 되면 6분의 120 곱하기 50 이렇게 동기 속도는 이 조건에 의해서 따로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회전자 속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회전자 속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제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게 하기 위한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도 전동기에서 중요한 슬립을 이용해야 됩니다. 슬립의 정의는 동기 속도분의 상대 속도. 동기 속도고요. 얘는 동기 속도에서 상대 속도. 여기 회전자 속도를 뺀 것이 상대 속도죠. 그래서 이것이 슬립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1000 여기서 구했던 1000을 대입하고 1000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950을 대입하면 슬립이 일단 0.05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상회전을 반대로 바꾸어서 제동 역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처음에 950 돌렸던 것을 반대로 950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제동을 해서 반대로 돌릴 때의 슬립은 이제 이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950을 해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이제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서 이 계산값, 즉 반대로 회전할 때에는 1.95의 슬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새로운 슬립 1.95에서 전부와 토크와 이 제동 토크를 같게 만든다. 즉 전부와 토크를 발생시키기 위한 우리가 2차 저항, 원래 있던 이 R에다가 플러스 R이라고 하는 2차 저항을 추가로 삽입해야 되는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이거 역시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비례주의에 의해서 이때 원래 슬립 S에 2차 저항 R만 있던 것을 이 새로운 슬립 여기 S 프라임, S 다시 이렇게 지금 표현했죠. 그거에 그럼 2차 저항은 이제 이 R과 라지 R이 더한 값이 이제 2차 저항이 됐으니까 이 비례식에 의해서 바로 이 공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R 값을 이제 계산해 주게 되는데요. 자, R 값은 그러면 여기 S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야 되겠죠. 지금 S분의 그럼 S 프라임 R이 되겠죠. 여기 S 다시 R 가고 그것이 지금 R 플러스 R이니까 이거 왼쪽으로 이제 이항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R로 넘어가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로 적을게요.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여기가 이제 R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주어진 식을 이 대문자 R에 관해서 이렇게 풀어주게 된 거죠. 그리고 자 원래 슬립 0.05 이제 대입하고요. 그리고 여기 새로운 슬립 1.95죠. 여기다 1.95 대입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공통인수 R이 있기 때문에 R로 묶어낸 겁니다. 즉 S분의 S 프라임 여기가 마이너스 1에 R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슬립과 새로운 슬립 값 대입하고 1-R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38이 되네요. 즉 38R이 되니까 R의 38배, 38배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하나의 유형으로 여러분 생각하셔서
이 공식도 외워야 되고 뭐 나머지는 슬립이라든가 이런 건 전에 살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될 텐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는 풀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12번 어떤 공장에서 300kVA 변압기에 역률 70%의 부하 역시 300kVA가 접속되어 있다. 지금 합성 역률을 95%로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면 역률 95% 부하는 몇 킬로와트 증가시킬 수 있는지 구해봐라 그랬네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삼각형을 여러분들 그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지금 역률 70%니까 이거를 우리가 세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때의 이 코사인 세타 1이 지금 0.7이었단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피상전력이 300kVA 이렇게 되고 0.7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얘랑 곱해주면 되죠?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니까 300에다가 0.7을 곱하면 37은 21 여기가 210 여긴 킬로와트가 되겠죠? 킬로와트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값에다가 사인 세타 1을 곱해주면 이 값이 얻어지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합성 역률을 95%로 계산한다는 얘기는 즉 이 각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작아진다는 의미죠. 동일하게 여기가 300이 되고 이때 얘를 각을 세타 2라고 하면 이때의 코사인 세타 2가 바로 0.95가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상황에서 콘덴서를 접속해서 역률을 좋게 한다는 얘기는 이쪽 무효 전력을 낮춘다는 얘기죠. 낮추니까 이 각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이 삼각형에서의 유효 전력은 아까 얘네 둘이 곱했었죠. 210이 나왔고 그럼 이 상황에서의 그럼 유효 전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이 값에다가 역시 이 코사인 세타 2인 얘를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보면 3927 53 15니까요 여기가 285가 된다는 얘기죠. 즉 역률을 이렇게 처음에 0.7로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0.7로 됐을 때는 210만 유효 전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역률을 95%로 계산하게 되면 285의 유효 전력을 쓸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얼마만큼 더 유효 전력을 증가해서 쓸 수 있느냐 그러면 285에서 210을 뺀 값, 즉 75kW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계산을 그럼 어떻게 식을 써야 되느냐 이런 상황을 만약에 가져다 두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자 일단 역률 개선 전에 요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때의 유효 전력을 P1이라고 한다면 300에 0.7을 곱한 210이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또 역률 개선 후의 유효 전력은 그러면 P2라고 한다면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300에 0.95 이렇게 계산해서 28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증가시킬 수 있는 전력은 이제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겠죠. 증가시킬 수 있는 유효 전력은 요 값에서 요 값을 뺀 값이다. 굳이 뭐 요거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계산값만 적어도 되기 때문에 요거 이건 설명을 위해서 지금 적은 거고요. 285-210 해서 75kW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3번 답안지의 그림은 삼상 유도전동기의 운전에 필요한 미완성 회로 도면이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도록 회로도 시퀀스도를 완성하라 그 얘기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 MCCB가 있고요. MC가 있고 전동기를 얘가 MC를 통해서 정지, 운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푸시버튼 1을 누르면 운전하게 된다는 얘기죠. MC 코일이 여자돼서 운전되고 RL이 점등되도록 하고 또 정지 버튼, 푸시 버튼 2죠. 얘를 누르게 되면 MC가 소자돼서
전동기가 정지되고 얘가 점등되도록 하자. 뭐 일반적인 기본적인 전동기의 운전 정지 그 회로를 만들어내라 그 얘기네요. 자, 전원 표시가 가능하도록 전원 표시용 파일럿 램프 한 개를 도면에 설치하라. 여기 파일럿 램프 한 개가 이렇게 있죠. 즉 이것은 전원 표시, 즉 전원이 얘가 MCCB가 투입이 되면 그때 얘는 바로 불이 들어오고 MCCB가 계속 투입이 되어 있는 한은 계속 들어와라. 지금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전원 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얘가 투입이 되면 얘는 계속 불이 들어오도록 하란 얘기죠. 그리고 그린 램프는 정지, 운전은 레드 램프와 연동이 되도록 하고. 자, 먼저 한번 일단 이곳은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바로 직결해 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MCCB가 온하게 되면 그대로 계속 파일럿 램프가 불이 들어오게 하도록 하니까 얘는 그대로 이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푸시 버튼 1을 이용해서 운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MC가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푸시 버튼 1을 하나를 이렇게 달아야 되겠죠. 여기는 PB1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리고 일단 뭐 이런 상황이라면 PB1에 의해서 MC가 동작하고 그렇죠. 전동기가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레드 버튼, 레드 램프죠. 레드 램프가 운전하니까 이거에 A 접점을 써서 여기에 A 접점을 이렇게 써서 연결해주면 일단 여기 MC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얘를 누르게 되면 레드 램프가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은 또 끄는 버튼, 정지용 버튼이 필요한데 정지용 버튼은 이제 이 회로를 끊어야 되니까 여기에 그렇다면 하나 B 접점을 푸시 버튼 2에 추가해야 되겠죠. 푸시 버튼 2를 이렇게 하나를 여기에다가 이제 B 접점은 여기 달라붙도록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는 떨어뜨려야 되고 얘는 달라붙여야죠. 그렇게 해서 얘는 PB2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즉 MC가 정지가 될 때는 얘가 그린 램프가 점등돼야 되니까 역시 MC의 얘는 접점을 이용해야 되겠죠. MC의 접점을 이용해서 역시 그린 램프가 얘가 동작하지 않을 때는 얘가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는 B접점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B접점. 그래서 이 두 개의 접점이 달라붙게 되도록 해서 역시 MC라고 써주고 이렇게 얘는 B접점, 얘는 A접점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를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으면서 이쪽 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계속 누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이 MC에 의한 자기유지가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유지를 위해서 역시 MC의 이쪽 A 접점을 여기에다가 하나를 이렇게 두는 거죠. A 접점을 이렇게 여기 MC를 이렇게 A 접점을 하나 이렇게 두게 되면 얘를 이제 떼더라도 MC의 자기유지에 의해서 계속 운전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완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요. 여기 위로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고요. 한번 동작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MCCB를 이제 ON을 하게 되면 전원 램프인 얘는 계속 불이 들어오고요. 또 MC의 B 접점에 의해서 얘도 그린 램프가 불이 들어오네요. 그리고 자 여기는 떨어져 있죠. 자 푸시 버튼 1을 이렇게 하면 이제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MC 여자되고요. MC A 접점 달라붙으면서 자기유지 얘는 떨어지고 붙죠. 그래서 얘는 꺼지고 켜지고 주회로 접점 달라붙으면서 전동기가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유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손을 떼도 계속 전동기는 동작하게 됐죠. 그 상황에서 이제 푸시 버튼 2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 여기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A 접점 떨어지고 B 접점은 달라붙고 또 MC가 소자됐기 때문에 주회로 접점도 떨어지면서 전동기가 동작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수용률을 식으로 나타내고 서술하시오. 자, 수용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일단 어떤 우리 수용 장소가 있겠죠. 수용 장소 수용가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설비 용량의 총합은 이것들을 다 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설비 용량을 다 더한 것
수용 설비 용량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즉 전체 이 설비 용량에 비해서 최대로 쓰게 되는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에어컨이고 이건 난방기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많이 쓰면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얘를 틀면서 얘까지 틀진 않겠죠. 또 겨울에는 많이 틀면 얘 안 쓰고 얘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이 둘을 동시에 쓰는 일은 없을 테니까, 즉 여름에는 이렇게 쓰게 되면 1000에 1000이니까 2000을 최대로 많이 쓰게 되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쓰게 되니까 1000에 1500이니까 2500을 그렇죠?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용가에서는 최대 2500을 쓸 거다. 갖추고 있는 수용 설비 용량은 얼마입니까? 이걸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0, 2000, 3500이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전력은 이거이다. 그 비율, 갖추고 있는 설비 용량에 비해서 최대로 쓰는 전력이 얼마냐. 수용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 최대 전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률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용률은 수용 설비 용량분의 최대 수용 전력, 뭐 최대 전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설비 용량분의 최대 전력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거지만, 자, 이것이 수용률의 정의가 되고, 수용 장소에서 모든 부하의 설비 용량의 합에 대해서 실제 사용되는 최대 전력의 비, 즉 이 식을 그대로 말로, 우리말로 지금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죠. 15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중성선이 X점, 이 점에서 단선이 되었다, 잘렸다는 얘기죠. 부하 A 및 B의 단자 전압이 그때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었네요. 지금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단상 3선식이죠. 여기가 110, 110이 걸리고 220 걸려있는 상태인데, 지금 A 부하와 B 부하는 각각 지금 110V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10V에는 맞춰져 있는 부하다. 그럴 때 200W, 800W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얘가 단선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운데 중성선이 없어지고요. 결국 지금 A 부하, 이렇게 B 부하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이때의 양단의 전압은 220V가 걸려져 있는 이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중성선이 이렇게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110, 110을 그냥 이 와트 수에 상관없이 쓰게 되지만, 여기 중성선이 이렇게 단선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얘를 직렬로 보고 220을 쓰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만큼 여기에 전압이 걸리냐는 뭐가 결정합니까? 바로 이 A와 B의 저항값이 결정하게 되는 거죠. 저항. 그러니까 A와 B의 저항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저항을 안다는 것은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일단 저항은 알아야죠. 왜? 얘는 이 양단에 110에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부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110V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부하니까, 이때 지금 전력 주어져 있고요. 각각 이걸 A, B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때의 전압 주어져 있으니까 전력과 전압을 이용해서 각각의 저항, A의 저항과 B의 저항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전력 공식이 일단 뭡니까? 전력은 VI이기도 하고 I제곱 R이기도 하고 또 R분의 V제곱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이용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얘랑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등식이 역시 만들어집니다. P분의 V제곱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즉 이거에 의해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각각 RA, RB를 구해야 됩니다. RA는 그러면 그쵸? 여기 A의 전력을 분모에, 그리고 이때의 전압을 분자에 제곱을 해서, 즉 전력 200분의 여기는 110의 제곱 계산하니까 6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저항은 똑같은 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이때의 전력 800을 분모에 대입하고 110의 제곱 계산해 보면 15.13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 바로 이때 A의 저항이 60.5라고 하는 저항이었고, 얘가 15.135오hm 저항이었던 거죠. 그것을 이 양쪽에 우리가 비례배분해서 분배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A에 걸리는 이제 전압은 두 저항의 합분의 내 거죠. 두 저항의 합분의 비례니까 자기 자신의 저항이 분자에 오게 되고 그때의 전압을 곱해서 즉 얘네 둘이 더한 것분의 내 거 60.5 곱하기 이 양단의 전압 220 그렇게 해서 계산해 낼 수 있고요. 마찬가지죠. VB도 똑같은 원리로 둘이 더한 것분의 내 거 분자에 내 것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220을 해서 44.01 이렇게 각각 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각각 답으로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간명하게 한번 우리가 풀어볼까요? 자, 어떻게 푸냐면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지금 방금 본 대로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P분의 V제곱 이렇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전압이 여기 110, 110 이렇게 같을 때에는 얘가 같을 때에는 이 전력에 얘가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전력이 지금 여기가 200대 800이라는 얘기는 1대 4가 되고요. 그러면 저항비는 4대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단선된 상황에서의 얘를 A, B 이렇게 한번 구해보면 얘의 비율, 저항의 비율은 이제 얘가 4대 1이 되었고 이 양단에 220V가 걸리니까 이거 그냥 이용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때 A에 걸리는 전압은 그냥 이 비율을 이용해서 4 더하기 1분의 4 내 거니까 비례배분 곱하기 220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VB도 마찬가지죠. 둘이 더한 것분의 내 거 1 이렇게 해주시면 곱하기 220 이렇게 해도 역시 동일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이런 어떤 수학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간단히는 했지만 어떤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서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수학적인 관계, 이런 비례 관계를 이용하면 이렇게 훨씬 간단히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176으로 딱 떨어지네요. 그러면 이 값은 여기에서 176을 빼면 44가 되나요? 44V 이렇게 되는데 이건 뭐 이 방법으로 역시 풀었기 때문에 이 앞에 거랑은 저항을 통해서 구한 거랑은 여기 뒤에 소수점이 안 나오죠. 그런 오차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소비 전력이 400kW고 이건 유효 전력이죠. 또 무효 전력이 300일 때 그때의 역률은 몇 %냐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우리가 전력의 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400kW였고요. 무효 전력 이쪽이 300kW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피타고라스 수네요. 3, 4 여기 5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피상전력이 500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이를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500분의 400 즉 5분의 4가 되고 퍼센트로 표현하면 100을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80%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이걸 뭐 식으로 쓴다고 하면 이쪽이 지금 얘가 유효 전력이고 이쪽이 지금 피상 전력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효 전력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코사인 세타는 PA분의 P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때 여기 무효 전력을 얘를 Q로 만약에 표시한다고 하면 이 피상 전력은 이 P와 Q에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그렇죠? 만들어내면 되죠. 그리고 분자는 이렇게 유효 전력이 오게 되니까 식으로는 루트 400의 제곱 더하기 300의 제곱 이것이 500이 나오죠. 실제로 여기가 500 그리고 이 값이 400이니까 500분의 400 곱하기 100에서 80 이렇게도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고요.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답은 80%가 됐죠. 17번 수전 설비의 주요 기기인 변압기가 특별 고압용 변압기 뱅크가 5000kVA 이상인 경우 변압기 내부 고장을 조기에 검출해서 2차적인 재해를 방지하고 있다.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수단으로 전기적인 검출 방식, 기계적인 검출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에 사용되는 기기를 쓰시오. 자, 보시면 내부 고장 검출용 보호 계정기에는 먼저 과전류 계정기가 있는데요. 여기가 빠졌네요. 얘는 5000 kVA 미만인 소용량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5000 이상인 경우니까 지금 이 경우는 해당되진 않죠. 하지만 과전류 계정기도 이런 소용량 변압기엔 쓰이고요. 비율 차동 계정기가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류의 차이를 비율에 의해서 판단해서 고장을 탐지하는 계정기가 되고요. 즉 여기도 이제 5000 얘는 5000 kVA 이상의 특고압 변압기니까 여기에서는 한 가지를 비율 차동 계정기를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충격 압력 계정기, 이건 압력 들어간 거 보니까 정기적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인 검출 방식이 되겠죠. 내부 고장 시 발생하는 분해가스의 압력을 검출해서 차단하는 계정기고요. 부홀즈 계정기, 우리 많이 들어봤죠. 보체 내에서 발생한 가스 또는 이에 따른 유류를 검출해서 변압기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계전기. 그래서 이 두 개가 기계적인 검출 방식, 충격 압력 계정기, 부홀즈 계정기,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역률 개선에 대한 효과를 세 가지만 쓰시오. 자, 역률하고 관련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전압 강화 공식,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이죠. 또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또 전력 손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전압 강화 그러면 이쪽 요 식을 보시면 코사인 세타가 지금 커진다는 의미죠. 원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얘가 커진다는 것은 이 탄젠트 값이 작아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압 강화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전압 강화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전력 손실도 얘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 역시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전력 손실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앞에서 본 대로 동일한 설비가 있다고 해도 이때 세타 1, 세타 2가 이렇게 쭉 역률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 각 자체가 위상이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설비 용량의 유효분이 아까 증가했었죠, 여러분들.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더 증가한다. 이것도 되겠고요. 또 역률을 계산하면 전기요금도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4개 중에서 여러분들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